안녕하세요. 요망진 의사 황지연입니다. 오늘은 CRE, VRE 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유튜브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어떤 염증에 노출이 돼서 혹은 뭐 골절, 하여간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아버님이 VRE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CRE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급해진 자녀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요즘 들어 VRE, CRE 환자군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런 환자분들도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들을 모두 다 원칙적으로는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격리 병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사실 의료인으로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CRE, VRE, 양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카바페넴이라고 하는 C자 혹은 반코마이신이라고 하는 V자 이렇게 이런 계열의 항생제가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열의 항생제들이 듣지 않는다. 이런 항생제를 계열을 써도 균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 이 항생제는 쓰지 말아라 라는 어떤 통보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그럼 뭐 다른 항생제 쓰면 되지. 뭐 그게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반코마이신이나 카바페넴 이런 계열들의 약물들이 굉장히 항생제 선택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CRE, VRE 양성 환자분들의 경우에 충분히 주변 환자분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격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CRE, VRE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바페넴이나 반코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를 써도 균을 죽일 수 없으니 이걸 제외한 나머지 항생제 중에서 의사가 항생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항생제를 잘 선택해서 치료가 됐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CRE 양성, VRE 양성을 가진 환자분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 환자들과는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보통 추천하기를 귀가를 하십시오. 집으로 가서 오시다가 음성 전환이 일어나면 그때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이런 곳으로 모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부모님이 집에 연로하시고 또 병드시고 아프시고 이런 상황에서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이런 CR이나 VR이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간병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돌볼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돌봄 자체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환자분들을 봐야 된다거나 하게 되지만 사실 자녀분들이 4~5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요즘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한두 분이 책임지고 맡아야 하다 보니까 언제 음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집에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법정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다른 분들한테 전염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 질환처럼 공기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굉장히. 공기 전염이 된다면 정말 철저한 코호트 격리라던가 1인실 격리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러한 공기 전염은 아니고요. 접촉성 전염, 접촉성 감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균이 묻어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그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질환입니다. 그럼 뭐 그런 균이 만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모든 물건을 분리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환자를 돌보면서 이런 균이 노출될 것을 고려해서 어머님을 만질 때마다
모든 보호구를 다 착용한다거나, 하물며 장갑을 계속 꼈다 뺐다를 한다던가, 또 침상 틀을 갖다가 전용 그런 알코올 티슈나 이런 것들로 열심히 닦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약간의 선망이나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라면 본인의 대변, 소변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손에는 이런 분비물이 묻지는 않았는데, 그런 손으로 이런 침대 틀이라던가 물건을 만졌는데, 지금 환자를 만지는 건 아니니까 보호자가 그냥 무심결에 만진 그런 물건들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제일 문제는 종합병원에서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간병사님들이 이런 환자분들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혹여나 병원 커튼이라던가 병원의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심결에 만지는 행위에 의해서도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만약 요양병원처럼 요양보호사나 간병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보게 될 때는 이 감염 환자분을 만지던 손으로 장갑은 벗었지만 깨끗이 아직 손소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를 만지게 되면 그것 자체에 의해서 접촉성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요양병원은 환자분이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처럼 이런 항생제 감수성 검사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 순간 그곳에 어떤 항생제는 좋고 잘 들을 것이고 어떤 항생제는 잘 안 들을 것 같다라는 결과물이 나옴과 동시에 이런 CRE, VRE 균에 대한 내용도 첨부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대부분 진단이 내려지는 거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단율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가 이런 CRE, VRE 양성 균 감염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CRE, VRE 환자는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균들은 우리 몸에도 산재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CRE 양성, VRE 양성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잠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렴도 걸리시고 폐혈증도 걸리시고 기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VRE, CRE 양성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법적으로 한 달 정도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1인실을 감염 환자한테 주도록 예전에는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 숫자가 너무 증폭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1인실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서 관리를 하니까 방을 지정해서 CRE, VRE 환자, 이런 환자들을 묶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체계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한 달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음성 전환이 연속 3번이 나오면 그냥 퇴원하고 다음 갈 수 있는 곳, 집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1인실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빨리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받아주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받아줄 수 있는 요양병원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족의 그런 시간과 물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CR이나 VR이 항생제 내성균이 음성 전환이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CR이, VR이 균이 음성으로 되는 데는 어떤 것이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이게 가족의 그런 노력을 낮추고, 또 굉장히 가족 간의 불화를 낮추고, 또 환자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만나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